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f 알파의 제곱은 3 알파 f 베타의 제곱은 3 베타가 성립한다. 이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플러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지 그럼 f 알파 제곱을 알파 제곱이 주어졌으니까 알파 제곱을 알파를 이용 알파 제곱으로 바꾸자.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1이니까 여기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1을 대입하면 f 알파의 제곱은 3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1이 돼서 마이너스 3 알파의 제곱 빼기 3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알파 제곱이 똑같으니까 알파 제곱을 x로 바꾸면 fx가 마이너스 3x 빼기 3이 되고 이거의 해가 알파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또 이걸 아까 지금 알파를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보였잖아. 베타를 대입해도 이거 되겠지.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x 빼기 3 이항에서 fx 더하기 3x 더하기 3은 0의 두 근이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이거 주어진 이걸 가지고 구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1 더 빼기 2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은 이거는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이 1인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지. 이게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이 1인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하고 이게 서로 같다는 거야. 그래서 fx 더하기 3x 더하기 3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거하고 이게 같아요? 둘 다 x제곱,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래서 fx는 3x 더하기 3을 이항하면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2가 되고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지. f 마이너스 1은 1 더하기 2 빼기 2니까 1이 됩니다. 자, 적으세요. 만재가 졸아요. 졸음전 갑자기 문지 뒤로 나가고 싶나 봐요. 근데 여성님이 맡고 있습니다. 아 여성이 맡고 있어. 아 수도 점령했는데 여기가 쓰잖아. 저기는 하필 누구? 하필 그런데 이게 뭐지? 제 입이 그렇게 들리잖아. 시간이 그런 어디였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남자를 내 발까지 줬다. 그 도시 이름이 뭐였냐? 세개 숫자가? 촌스 김나머지는 아 맞다. 존슨. 존슨이면 버려도 돼. 이거 다 적었어요? 네. 아니, 한번 적었어? 웃는데요? 응? 웃는데요? 우리 운다고? 네. 야 저는 척하지 마. 누구라는 거야? 그래서 뒤로 나가요. 정민이 돌면은 저기 채연이 옆으로 보낸다. 오 아이 좋아. 채연이 다리 밑에 든다. 여성이 더 싫어해. 여성의 힘이랑 밀린다 이제. 이거
컴퓨터 와 이제 딸리는 거야 내한테? 자, 이제 다 적었어? 계산이 덜 적었어? 학비를 정정당했어. 탈환해야 돼. 버리자. 원래 주요 충지잖아. 촌스징이 여기야? 여기다 여기. 가운데가 촌스징. 평양하고 베이징하고 또 뭐지? 모스크. 평스. 최고 적었어? 어? 자, 이제 480번 2차 방정식 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5는 0의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요 라고 할 때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는 알파, BC는 베타인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을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 일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해봅시다. k라고 하면 이거의 넓이는 뭐가 돼? 넓이는 k제곱이지. 그 다음에 둘레는 4k. 그래서 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에 한 거는 k제곱이고 또 다른 한 거는 4k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k하고 알파, 베타의 관계를 보면 여기서 이 삼각형 ABC 여기를 D라고 해볼까? D라고 하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C가 서로 닮음이잖아. AA 닮음이지. 그지? 그러면은 닮음이면 대형변의 길이 비가 같겠지? 그래서 알파 대 베타는 K 대 베타 빼기 K가 성립합니다. 알파 대 베타는 짧은 변 대 긴 변은 여기서 짧은 변 대 긴 변. 알파 대 베타는 K 대 베타 빼기 K.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비례식을 풀면 베타 K는 알파 베타 빼기 알파 K가 되고요. 이항에서 K끼리 모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K는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럼 K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것도 5네. 그럼 이거는 5분의 5가 되어서 1이 됩니다. 그럼 K가 1이야. 그러면 여기서 한근이 1 또는 4가 되는 거죠. X는 1 또는 X는 4. 그러면 M 더하기 M은 마이너스 M이 두 건의 합. 11을 마이너스 M이 1 더하기 4가 되니까 M은 마이너스 5가 되고 두 건의 곱 B 플러스 N이지 N은 1 곱하기 4 해서 4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M 더하기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5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 알람 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거냐?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 진짜. 제가 무슨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학교 기술쌤이 자, 애플 새끼들이라고 했어. 진도표상으로는 윤호상이잖아. 진도표상으로는 10월 29일까지 단원이 끝내는 거예요. 아직 10월 멀었네. 29일까지 단원이. 와, 하우 페스가 진도 인스다. 29일까지 단원을 끝내라고? 오늘?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올리니까. 배구를 좀 적당히 하네. 뭐야? 진짜 대박인데? 10월 이게 그러니까 한 장만 하자. 그럴까? 당장 반. 시험에 이거 나오는 딱 전까지. 원래 시험 끝나면 좀 쉬지 않나?
등 때리기 왜냐면 안 돼요? 우리 지난 시간 숙제가 74까지였지. 네. 응? 왜? 15까지 풀었어. 저번 시간에 내가 개념 정리도 안 해주고 대표 너무 문제도 막 안 풀어주고 그냥 했잖아. 75까지예요. 그지? 75까지예요. 75까지예요, 쌤. 4까지 아니야? 쌤 개념 빼고 두 그러니까 장이었어. 쌤이 유전 빼고 이게 들어간 거. 포함해서 두 장. 개념 포함해서 주장이라고 했는데. 어? 빼고라 했는데? 어. 아니야 포함해서. 이게 영상 찾아봐. 나 진짜 빼고라 확신할 수 있어. 빼고 나로. 나 이거 건다. 할머니. 할머니 거 그럴 거야. 할머니를 넣어. 어? 뭐 75까지 하는 사람은 오늘 숙제가 줄어들 테니까. 그럼 오늘 77까지 가는 겁니다. 참. 실까지 하기 다 그럴 것 같아요. 자, 다 적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6단원 70쪽 몰표한다. 진짜 도둑이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카지노 문자. 사진으로 문자 왔어? 방문 경험이 많다. 고객님 마요네즈가 곧 만료됩니다. 빨리 사용해 주세요. 자, 70쪽 피세요. 고객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2차 함수 단어는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2차 함수 단어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을 다룹니다. 근데 거기서 최대 최소 부분이 원래 옛날에 중학교 과정에 있었는데 여기 빠졌잖아. 그래서 그게 추가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직선과 그래프포인트 위치형 이런 것들은 판별식에 관련된 이것 좀 새로 해야 되나? 새로 들어온 건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모든 함수의 그래프에서 마찬가지지만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그 함수의 관계식을 y 대신에 는 0으로 표현했을 때, 즉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해가 됩니다. 1차 함수에서는 해가 x축과 한 군데에서 만나지 해가 한 개이고 2차 함수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x축과 두 군데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군데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해가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해가 실수인 해가 실근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근이 없으면 허근을 가지는 거지.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2차 방정식의 해하고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이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해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와 x축과 위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가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일 때도 있고 한 개일 때도 있고 0개일 때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일 때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포물선이지 그것까지는 간단하게 정리해줄까? y는 a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요게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치? 이거는 기본적으로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하는 거지. 이차 함수 좀 헷갈리나? 처음부터 네. 설명해줄까? 그래프에 대해서. 예. 자, 참수를.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y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ax 제곱 이거를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뭐 부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교재에 따라서는 기본형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요. y는 ax 제곱을 여기서 하나가 추가되면 y는 ax 제곱 더하기 q 또 다르게 xr이 추가되면 y는 a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그 다음 마지막으로 y는 a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자, 이 각각의 그래프 이 관계식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따져보느냐 바로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에 뭐 증가 감소 같은 거 따지는데
축의 꼭지점의 좌표 y는 ax 제곱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지? 꼭지점은 원점이지 0,0이야. 그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x가 0일 때 y가 0이고 이게 꼭지점입니다. 우리가 꼭지점은 어떻게 찾아? 꼭지점의 정의는 뭘까?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꼭지점 뾰족한 부분. 뾰족한 부분이라고 나올까요? 책에?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부분.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부분. 맞네. 맞나? 의미는 맞는데 A가 0보다 그 가장 낮은. 교과서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냐? 꼭지점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 축과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뭐 그게 시험 문제로는 안 나오겠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기억해 두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대칭 축과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 알겠지? 네. 자, 뭐 다른 어떤 사람은 증가 감소 상태가 바뀌는 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증가했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부분 또는 감소했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부분 그런 거를 2차 함수라고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과서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 그래프의 대칭 축이 만나는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y는 ax 제곱은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 그럼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따라가는 세로선입니다. 세로선 즉 y축에 평행한 x축과는 수직이 되는 선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로선의 기본적인 관계식이 뭐지? x는 p 형태지.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를 따라가서 축의 방정식이 x는 0 다른 말로 y축이 대칭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뒤에 그 관계식에 q가 하나 더 붙으면 이거는 뭐야? 어떻게 평행이동된 거지? 위로. 아래 응? 아래인가? 뒤에 q가 붙으면 상하 위로야 아래로야? 둘 다. 둘 다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상하 상하로라고 표현 안 하고요. 아래. 불마. y축의 방향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위쪽 방에 다녔어. 맞아. y축이 세로선이잖아. y축의 방향으로라는 말은 위아래로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y는 ax 제곱에 뒤에 더하기 q가 추가되면 그래프가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q가 양수이면 위로 올라갈 거고 q가 음수이면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원래 0,0이었던 게 위로 또는 아래로 q만큼 이동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0,q가 되지. 그럼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 따라간다고 했지?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x는 0 다른 말로 y축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괄호 안에 p가 붙었을 때 빼기 p가 붙었을 때 여기 부호 여기 빼기라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y는 a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이렇게 괄호 안에 p가 추가되면 어떻게 평행이 되는가?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이번에는 괄호 안에 p가 추가되면 좌우로 다른 말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a 가로 x 빼기 p의 제곱의 관계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좌우로 움직였으니까 원래 원점이었던 게 위아래로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y좌표는 여전히 0이고 x좌표만 좌우로 움직이니까 p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꼭지점에 x좌표 따라가는 거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p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P하고 Q가 다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평행이동되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상하 좌우. P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둘 다 동시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평행이동하는 거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 좌우로 P만큼 이동하고 위아래로 Q만큼 이동하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P, Q로 바뀌게 되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 X좌표 따라가니까 X는 P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Y는 AX제곱에서 표준영어 형태를 따라서 하나씩 추가가 될 때 그때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사실은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Y는 AX제곱에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관계식이 이렇게 되고 꼭지점의 좌표는 P, Q, 목 Q다. 그럼 요거는 여기에서 Q가 0인 거야. 그다음 이거는 여기에서 P가 0인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관계식으로 표현된 거는 Q를 대신에 0으로 다 바꾸면 되는 거고 이 관계식으로 표현된 거는 P를 0으로 다 바꾸고 여기에서 P를 0으로 다 바꾸면 저 관계식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표준형의 형태 y는 a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로 표현되는 관계식의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평행이동 상태를 기억하면 되고요. 증가 감소 상태는 따로 외우기보다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항상 2차 함수에서 증가 감소 상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축입니다. 즉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클 때하고 x가 그거보다 클 때하고 그거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증가 감소 상태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y는 a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관계 y는 뭐 2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관계식을 가지는 그래프가 있다. 그럼 이거를 증가 감소 상태를 x가 3일 때 이런 식으로는 안 따진다는 겁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여기서 이 숫자는 바로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따지지 그 중간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어딘가를 기준으로 이쪽이 증가하느냐 왼쪽은 감소하느냐 그런 건 안 따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한쪽은 이 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 그럼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그럼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그런 식으로 증가 감소 상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되는 선은 축이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x는 3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x는 3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라고 문제가 표현되어 있으면 축의 방정식 p에 해당하는 숫자가 3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태경아 뭐하니? 저 지금 1초 이렇게 들어와. 응? 저 지금 1초 이렇게 했는데 내가 딴짓하면 들어와야 돼. 짜증나요. 들어와요. 왜 그렇게 지금 들어가냐고. 하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3분 동안. 얼마나 쉽게 오면 그러고 있을까 김태경? 네? 얼마나 쉽게 오면 내 설명이? 저 4가지가 지금 없네요. 이렇게 했는데요? 어? 4가지가 없네. 자 남자의 필수 4가지. 이렇게 관계식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모양은 안 달라집니다. 모양이 그리고 그래프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봤고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위아래 A가 0보다 A가 0보다 크면 아래 A가 0보다 크면 걸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즉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즉 x가 수 전체일 때 a가 0보다 크면 우리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관점에서 보면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최소값만 꼭지점에서 최소값만 가지게 되고요. 이게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최대값만 가지게 됩니다. 범위가 정해질 때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A의 절대값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A가 0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A의 절대값에 따라서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질까? 클래스로 좁아져요. 그렇지.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포물선이 폭이 좁은 포물선이 됩니다. A가 절대값이 작으면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이런 포물선이 되고 A의 절대값이 크면 이렇게 좁은 모양의 포물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증가 감소 상태. 증가 감소 상태는 항상 대칭축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했지.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잖아. 그러면은 이 대칭축이 X는 P라고 해봅시다. 그럼 X가 P보다 클 때는 증가할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X가 P보다 클 때는 이쪽 부분이잖아.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요거니까 X 오른쪽 위를 향하지.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X가 P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이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하지.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아래로 내려가니까 Y는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X가 P보다 크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니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요. X가 P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 창의 개수를 보고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를 생각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 축에서 X가 축보다 큰 부분이다. 그러면 축의 오른쪽 부분.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오른쪽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올라간다. 우상향한다.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거고 우하향하는 그래프다. 오른쪽으로 할 때 아래로 내려간다 하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증가 감소 상태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X축과 이거 적어놓으라고 그럴 뻔했다. 굳이 적을 까지 없겠지? 알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적는 거야. 틀리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그래프와 X축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관계.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라고 했지. 우리가 1차 함수 다음에서는 X절편이라고 했습니다. 뭐 2차 함수에서 X절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Y절편이라는 표현을. 근데 안 쓰는 교재도 있어. 이게 직선과 곡선의 차이일까? 아무튼 그래서 2차 함수에서 X축과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겁니다. 그 다음에 X축하고 한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한점에서 만나면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X축과 접한다 라고 합니다. 2차 방정식 관점에서는 한 개의 실근, 즉 중근을 가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안 만난다. 이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즉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방정식의 상태가 있습니다. 알겠지요? 자, 이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걸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는 이거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에서 y에 0을 대입한 거라고 본다면 y 대신에 0을 대입한다라는 말은 y는 0이라는 관계식을 가지는 직선이 어떤 직선입니까? 그 X축과 만나는 y는 0의 관계식을 가지는 직선. Y는요. 어떤 직선일까? 예. y는 0이라는 관계식을 가지는 직선.
Y는 0, 어, X는 0. X축입니다. Y는 0이라는 관계식을 가지는 직선이 X축이에요. 아까 X는 0이라는 직선이 Y축이라고 했잖아. X는 0의 관계식을 가지는 선이 Y축이지. 그것처럼 Y는 0. X축의 관계식을 수식하면 Y는 0입니다. Y축을 관계식을 수식하면 X는 0이고. 알겠지요? 참고로 기억하고. 그래서 이게 X는 0하고, Y는 0하고, Y는 AX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를 연립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X축이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교점의 좌표이기도 하지만 이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X축이라고 뭐 같은 말이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 X축의 좌표가 Y는 0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의 Y 대신에 0을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바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된다면 어떤 2차 함수와 어떤 1차식의 그래프와의 교점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1차식이 이렇게 있다. 이거는 교점이 두 개인 거잖아. 이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2차 함수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고 이 1차 함수가 y는 px 더하기 q다. 그러면 이 교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그러면은 y하고 y가 같으니까 이 y 대신에 px 더하기 q를 대입하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px 더하기 q가 되고요. 요걸 이항해서 하나의 2차식 은 0으로 만든 다음 그거의 해를 구하면 그게 바로 이 교점의 x좌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y좌표는 여기나 여기에 아무데나 여기나 여기 아무데나 계산할 수 있는데 대입해서 나머지 y값을 구하면 그게 그 점의 y좌표가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이렇게 하나의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놓은 다음 그거의 판별식을 보는 겁니다. 교점이 해라고 했잖아. 교점 x좌표 해라고 했지. 그러면은 판별식으로 해가 실근이 두 개 가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해가 x좌표가 두 가지가 되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교점이 하나가 됩니다. 접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을 안 가진다 라는 말이고 그 말은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2차 함수와 어떤 직선과의 위치 관계도 똑같이 서로 연립으로 놓은 다음 이항해서 2차식은 0으로 만들어서 판별식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네. 자, 그 다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아까 간단하게 x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즉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a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할 때는 최소값만 가지게 되고 그때의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y 값이 그 2차 함수의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y잖아. fx는 y는 fx지. 그러니까 함수값은 y의 값입니다. x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그때 계산한 값이 바로 y의 값이고 그게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소값 그러면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y값이라고 했으니까 y가 위로 올라가면 커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작아지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제일 아래로 내려갈 때 y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반대로 최대값은 그래프가 제일 위로 올라갔을 때의 y의 값 그게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 전체일 때는 대표적으로 수 전체일 때는 최소값만 가지거나 최대값만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범위가 정해졌는데도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문제 나오는 경우긴 하지만 어떤 데냐면은 끝값에 등호가 없을 때 예를 들면 x가 보통 문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작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따져가지고 최소값, 최대값을 양끝값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값을 찾지. 그런데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그러면은 끝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범위가 정해지더라도 여기에 최소값이나 최대값 하나만 가지거나 아니면 아예 없고 안 가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러면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는 우리가 어떻게 따지느냐? 범위가 정해졌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x의 범위가 정해졌을 때 이차함수의 최대최소 문제는 첫 번째 경우는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x값의 범위 안에 들어갈 때, 두 번째 경우는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x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모양이고 x의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래서 뭐라? 이때 이 x의 범위에 대응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느 부분일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이렇게 함수까지 수직선을 그어서 이 사이 여기가 바로 x의 범위에 대응하는 함수의 그래프의 범위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면 돼요. 제일 아래쪽이 최소, 제일 위가 최대. 그러면 재영이는 뭐하니? 설명이 너무 지루하니? 다 아는 것만 해서? 아는 거 하긴 하지만 다시 복습하는 거라고 했잖아. 저 이거 몰라요. 자, 여기가 그러면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렇지?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지. 네. 그럼 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주어진 2차 함수의 관계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x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꼭지점이 아래쪽으로 볼록한 상황에서는 최소값, 위로 볼록한 상황이면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은 이게 최소값을 가졌다.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찾는 게 제일 편하냐? 둘 다 굳이 대입할 필요 없이 꼭지점 x축하고 더 먼 쪽의 끝값.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데 꼭지점의 축의 방식, 꼭지점의 좌표가 뭐 2분의 1, 뭐 7이다. 그러면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 거라고 해보자. 그럼 최대값은 1하고 3 중에 어디가 더 멀어? 3. 3이 더 멀지. 그러면은 F3을 구하면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니멈이고 최소값이 돼. 알겠지? 그래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꼭지점의 좌표로 주어진다면 나머지 최소값, 최대값은 그 꼭지점의 x좌표하고 더 먼 쪽의 끝값을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 값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범위가 이렇게 안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졌다.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x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요만큼이잖아. 그래서 이만큼이면 꼭지점이 범위에 안 들어가지.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x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양 끝값 두 개를 계산해서 작은 게 최소값, 큰 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범위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최대값의 최소값 또는 최소값의 최대값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표준형으로 두 번 바꿔주면 돼요. 뭐 그 최대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런 문제 있잖아. 그러면은 그 최대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어떤 뭐 k에 대한 2차식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즉 표준형의 q가 뭐 1y는 뭐 a 곱하기 2 곱하기 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뭐 q의 제곱 빼기 3q 뭐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2차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표정을 바꿔서 세특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은 이차함수의 기본적인 개념들 대충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이제 더 다른 것들은 이제 문제 보면서 유형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25분입니다. 수업 시간이 3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74쪽까지 내가 지난 시간에 숙제를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숙제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많아요. 71쪽은 질문 없지? 네. 뭐 안 했을 수도 있고 안 한 사람은 다 하고 72쪽 없어요? 네. 73쪽 508, 508하고 510. 510 또 74쪽 517, 518, 517 518, 518 521, 520 521, 521 522, 522 분들 직접. 진짜 여기까지. 네. 자, 일단 여기까지지 숙제가. 네. 자, 그러면 508번부터 봅시다. 508번 이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의 x 빼기 b제곱 더하기 15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d 이게 작으니까 4분의 d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15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15. 요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5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이제 a, b의 승수함을 찾아보면 자연수 ab니까 a가 1이면 b는 얼마여야 돼? 2, 3, 4는 안 되지. 1, 2, 3. 1하고 2, 1하고 1, 1하고 2, 1하고 3. A가 2일 때는 3, 2, 3, 2도 되잖아. 1로 되지. 예. 2, 1, 2, 2, 2, 3도 되네. A가 3일 때는 1 되고 2 되고 3도 되지. 아, 3은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A가 4일 때는 1만 되지. 아, 15가 작으니까 4일 때는 아예 안 되네? 아, 원래 4일 때는 안 되는구나. 경우 있더라도. 그러면 몇 개야? 8개. 누가 질문한 거야? 저요. 태경이?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 네. 선생님, 숙제 어디까지예요? 없습니다. 이 문제 풀고 봅시다. 네. 자, 그 다음 510번. 이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k 더하기 k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는 말은 판별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판별식 d는 이게 짝수니까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ak 빼기 k 빼기 b가 되고 요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어야 돼. 그러면 이게 k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나누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k 더하기 a 제곱 빼기 b가 되는 겁니다. 요게 항상 0이어야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그럼 b는 b도 1이어야 되네. b는 플러스 1이어야 되네.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0. 이것도 태경이가 질문한 거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네가 두 개 다 불렀잖아. 그래서 진짜 민재가 나 잉 그랬지. 네? 민재가 그래서 응 그러지 않았나? 민재 맞지? 태정아 숙제했니? 여기 와서 이 와서 풀었다고? 자, 그래서 레전더리. 원래 우리 이제 22일까지였나? 네. 끝내야 되는 날이 29일까지 29일이면은 또 몇 번이야? 3번 남았나? 저희 아직 오늘 빼고 3번이지. 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가오파스터 진도. 시간 여유는 많은데 너무 많아요. 우와. 우리 심화도 이번에 시험 끝나서 없단 말이에요. 고쳐는 응? 거. 저희 조선놀이. 저희도 고쳐는 거밖에 없게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심화도 신경 넣진 않지. 네. 그래서 심화 신경 안 쓰고요. 우리 거만 네, 정의주 영어 시험은요? 정의주 영어 시험. 네, 알바. 그건 정희조 쌤이 신경 쓰실 거고요. 아니 쌤 저희 내일 친구이에요. 3시 40분에 끝나고 4시까지 학원을 가야 돼. 학원까지 거리가 30분이야. 어떻게 할 거야? 아, 보자. 너희들이 그런다 연락을 해야지. 사실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이차함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연립 부등식. 그지? 자, 그래서 진도가 뭐 무리지는 않고 진도가 빠른 편이니까 진도를 많이는 안 나오고요. 와우. 5, 와. 6, 7, 네. 네. 5, 7. 8까지 합시다. 애매하게 나가면 안 돼요. 나쁘지 않아. 그죠? 알았지? 네.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한 장만 하면 되게. 실력업이 끼는 대신에 한 장만 하면 되게. 예. 알겠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일단 78쪽까지로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78쪽이요? 아, 네. 이거? 인수분 이거 제곱을 하는 나 지금 무슨 나오는데? 혹시 불편하면 얘보다 부담 나면 어떡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몸이 불편해질 겁니다. 너무 얘기하는 거 하면 다음 시간에 실력업까지 껴 있으니까. 그 유아하고 마이너스 있네. 마이너스 똑같이 3페이지인데 실력업이 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좀 더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실력업 없는 오늘 4페이지를 하자는 겁니다. 아, 배 아파. 자, 그러면 아. 문제풀이 계속 이어서 합시다. 그 다음에 517번. (517번) 점 3,2를 지나고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 더하기 8의 그래프의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 이거 517번 누가 질문한 거야? 썩스. 자, 이런 문제. 자, 접하는 직선의 관계식을 재영아.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그거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압수한다. 자, 이거하고 접하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거하고 접하는 직선을 y는 ax 더하기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접하니까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되지. 그리고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니까 이걸 xy 대신에 대입하면 공식이 성립해요. 그래서 대입하면 2는 3a 더하기 b가 되지. 그럼 b는 2 빼기 3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식에 b 대신에 2 빼기 3a로 바꿔 쓰면 y는 ax 더하기 2 빼기 3a로 식을 바꿔 쓸 수 있고요. 이거하고 이걸 서로 연립하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 더하기 8은 ax 빼기 더하기 2 빼기 3a가 됩니다. 그래서 이항하면 이게 음수니까 이쪽으로 이항하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더하기 a니까 더하기 a 더하기 2의 x. 그 다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a 빼기 6은 0이 되네요. 요게 접하니까 d가 0이 되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d는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a 빼기 6은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12a 더하기 24. 요게 0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16a 그 다음에 더하기 28
0. 그럼 인수분해가 되나? 28이면 14하고 2하면 되네. 14하고 2. 그러면 a 더하기 14 곱하기 a 더하기 2가 0. 그럼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마이너스 14. 요게 기울기지. 그럼 두 기울기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4에서 28. 이거잖아. 저 지뢰 거잖아. 뭔 소리야? 저기 어떻게 네 거야? 샵도 가져가셔도 돼요. 네 거에. 518번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 적었어? 네. 자, 518번.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이차함수 y는 x제곱 빼기 2의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이거하고 항상 접하는 직선을 y는 이걸 a를 썼으니까 px 더하기 q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서로 연립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는 px 더하기 q.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p의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 빼기 q는 0. 요게 항상 접해야 된다. 그러면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그럼 판별식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도록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d는 2a 더하기 p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q. 요게 항상 0이면 됩니다. 그럼 전개하면 4a 제곱 더하기 4ap 더하기 p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빼기 8 더하기 4q. 그럼 이거 서로 없어지고 a가 있는 거는 4p의 a. 그럼 a가 없는 거는 p 제곱 더하기 4q 빼기 8. 요게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어야 되니까 요게 4p가 0이어야 되지. 그래서 p가 0이고.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기. 그러면은 p가 0이니까 4q 빼기 8도 0이어야 되지. 그러면 q는 2. 그러면은 이 식이 이거니까 y는 p는 0이니까 없어지고 y는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y는 이 x 아니고요. 아니요. 나도야. y는 2, 즉 내거잖아. x축과 평행하고 내가 y축위의 2인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이거하고 항상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하는 직선입니다. 일 잘하네요. 구글 갈랐다. 좀 많대. 뭐하냐? 진 알고. 어? 석주 욕 썼어? 석주 맞아. 언제 쉬면 요었어. 아니 석주 욕 썼는데요. 석주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목소리야. 520번 누가 질문한 거야? 배경이야. 태경이가 한 거지 전부 다. 20, 21, 22. 숙제 똑바로. 저왜다 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야. 20번 아니에요. 거야. 어? 20번 아니에요. 20번 태경이 질문한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누가 521번이었는데 선생님이 잘못 적으신 아 그래? 네. 했었어요. 520번 빼고 521번? 아니에요. 역사적인 순간이야. 기억해라. 군사적. 12가 뭐야? 분사 정도 몰라? 12월 평수님은 사랑하는 우리 왜 하필은 사랑하는 평수에 조선의 원 가운데가 비었어.
기스? 저기 빈틈 뭐야? 자, 다 적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521번. 이차함수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4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가 점 2,0을 지날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이 관계식이 2,10을 지나니까 y에 10, x에 2를 대입하면 10은 마이너스 2분의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k 더하기 4. 그럼 이항하면 2k가 플러스 2니까 넘어가면 8. 그럼 k가 4가 되지. 그러면 이제 fx가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일단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내면 x의 제곱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일창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8x가 돼야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 나눠주면 돼요. 분수로 묶어냈을 때 개수가 얼마가 남는지가 헷갈린다면 원래 개수 나누기 묶어낸 개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x의 제곱 빼기 8x.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가 더해져야 될까? 8의 반이 4지. 4의 제곱 16. 그럼 빼기 16 해주고요. 바깥에 상수항 더하기 4는 그대로 놨습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이만큼이 완전 제곱식 x 빼기 4의 제곱되고 이거는 곱해서 나가면 8 더하기 4니까 더하기 10. 그러면 x가 4일 때 이게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12가 되는 겁니다. 4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지? x는 4일 때 최대값 12. 그 다음에 최소값은 그러면 4하고 제일 먼저 값 오라고 했지. 그러면은 뭘 대입하면 될까? 2하고 5 중에 뭘 대입해야 될까? 뭘 대입해야 돼, 태경아? 펑션 저 쓰고 있어요. 네. 뭘 대입해야지 최소값이 나올까? 얘네 때문에 안 들려요. 선생님. 뭐라고? 꼭지점의 좌표가 x 좌표가 4잖아. 그러면은 최소값은 양끝값 2하고 5 중에 뭘 대입해야 돼? 이거. 그렇지, 2를 대입해야 되지. 꼭지점에서 제일 더 먼 값을 대입하라고 했지. 그럼 2를 대입하면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보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8 더하기 4니까 10이 되나? 최소값은 10. 그러면 뭘 곱하라고 했지? 뭘 곱하라고 했지? 최대값이 곱은 12 곱하기 10이니까 120. 세쪽 맞죠? 그럼 77쪽 겁니다. 아니 세쪽 아니고 네 쪽 두 쪽이라니까. 아, 네. 자, 522번.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4ax 더하기 16a 빼기 5의 최소값을 fa라 하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fa의 최대값을 대문자 m,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할 때 대문자 m 빼기 소문자 m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의 최소값은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x의 제곱 빼기 4ax니까 얼마를 더하면 돼? 요거의 반이 2a니까 4a 제곱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빼기 4a 제곱 더하기 16a 빼기 5는 x 빼기 2a의 제곱 빼기 4a 제곱 더하기 16a 빼기 5가 됩니다. 그럼 이때 최소값이 요게 되는 거지. 이거의
이거를 FA. 그럼 FA가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16A 빼기 5가 되는 겁니다. 요거의 최대값을 0하고 3 사이에서 최대값 빼기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이걸 다시 표준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4 곱하기 A 제곱 빼기 4A. 그러면 더하기 4 빼기 4 빼기 5는 마이너스 4 곱하기 A 빼기 2의 제곱 되고 그 다음에 16 빼기 5니까 더하기 11이 됩니다. 그러면 A가 2일 때 이게 음수니까 최대값이지 맥시멈이 11이 됩니다. 이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러면 최소값은 미니멈은 언제 계산되겠어? 2하고 더 먼저 0이지. A가 0일 때 최소값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지. 그러면 이게 M이고 요게 소문자 M. 그럼 M 빼기 M은 11 빼기 마이너스 5니까 16.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최대값의 최소값 문제, 최소값의 최대값 문제입니다. 볼펜이 진짜. 자, 그럼 이제 숙제, 부분, 질문 일단은 더 없는 거지. 네. 네. 숙제 못 해온 사람들 일단 이번 주말 지금 숙제가 별로 없는 기간이니까 이번 주말 이용해서 교재 오늘까지 교재 빠뜨린 거 있는 사람들 많지? 교재 안 되는 사람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배우세요. 수업 시간에 교재 검사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 안 풀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틀려서 고쳤거나 설명 들었는데 세모 표시나 T 표시 안 한 사람들, 별표 쳐놓고 설명 들었는데 그대로 별표로 놔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교재 전부 다 확인해서 표시를 바꾸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가 검사하고요. 혹시 다 안 됐다 그러면 보충 고를 겁니다. 세모 안 돼 있다고 보충 물려. 응? 세모 안 돼 있으면 보충 물려가는 거예요. 네. 대박인데? 자, 만약에 몇 개밖에 그런 게 없어. 그냥 이거는 표시만 바꾸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할 수 있지. 그래도 내가 보충 부르면 그날 와서 나한테 보여주고 확인받아야 되는 거야. 와 장난 아닌데. 정말 습관 고치기야. 대신 사품은 사진 찍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 편의를 안 봐준다는 겁니다. 습관 고치기. 좀 몸으로 고생을 해봐야지 잘할 것 같아서. 아또 센즈. 유채원, 너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찔려가지고 숨은 거야? 네? 안 된 게 너무 많아서 찔려서 숨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다 해오라는 겁니다. 교재 지금 오늘 설명한 데까지 74쪽까지 다 넘기면서 안 풀려져 있는 문제 풀고 채점해서 질문할 거 별표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옛날에 틀렸는데 설명 듣고 다 해서 제목 표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아니면은 그 뭐 T 표시나 해야 되는데 설명 들었다는 표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그런 거 다 표시 제대로 해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된 게 있다. 그 틀렸는데 그대로 틀렸다는 표시로 그대로 되어 있다. 별표만 그대로 되어 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보충 나올 수 있는 시간 각자 정해가지고 보충 부르겠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표 문제 봅시다. 예. 75쪽 유형 7. 할 수 있으면 대표 문제 풀이 해야지. 자, 이번에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질 때 미지수의 값 구하기.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523 봅시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차 함수 fx가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k 의 최대값이 3일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 더하기 4x가 되겠지?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더하기 4 빼기 4 바깥에 더하기 k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 곱하면 플러스 2 그래서 더하기 k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슨입니까? 마이너스 2. 그건 여기 보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와요. 들어가지? 그러면 이때 최대값이 k 더하기 2인 거고 실제로 문제에서 최대값은 얼마야? 3이라고 했지. 이게 3. 그럼 k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최소값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최소값은 범위 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최소값은 더 먼데 마이너스 4가 더 멀어 2가 멀어 마이너스 2하고 어디가 더 멀지? 2가 더 멀지. 그래서 F2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2는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하면 2 더하기 2가 4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5 요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알겠지? 미지수가 있는 상태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8 527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함수 y는 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공통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공통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환을 하면 원래 x의 범위가 주어졌잖아. 그게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x의 범위를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제곱 이 문제에서 527번 x제곱 더하기 2x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의 범위는 요거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요거의 범위 x의 제곱 더하기 a가 x의 제곱 더하기 x고 이거 여기에 더하기 1 빼기 1 해서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거지. 그게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마이너스 1 들어가지. 그러면 요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1하고 제일 큰 쪽이 여기지.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2니까 3이 되네. 그러면 a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3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의 범위를 가지는 겁니다. 당연히 a는 최소값보다는 크고 최대값보다는 작아지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치환을 하면 그 원래 주어진 문자의 범위를 가지고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푼대로 하면 돼요. 이걸 이제 치환하면 y는 a의 제곱 빼기 4a 더하기 3 그거를 이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제곱 빼기 4a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3은 a 빼기 2의 제곱 빼기 1이 되고 그럼 a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a는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은 2하고 먼 쪽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8이잖아 8 최대값을 구하시오니까 이거를 답으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공통부분이 있어가지고 치환을 할 때 반드시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5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유형
11 봅시다. 유형 9하고 유형 10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안돼. 비워놨는데. 어? 비워놨어? 근데 이거 어려운데? 어? 아래 건 다 풀었는데 대표 문제를 못 풀겠어. 대표 문제 제일 어려워요. 실수일 때잖아. 네. 그럼 이거를 안돼. 안돼 안돼. 왜? 그냥 집 가서 한번 노력해 볼게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더하기 x에 대한 2차식 더하기 y에 대한 2차식 더하기 숫자는 0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네. 안돼. 알겠지? xy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이 문제에 xy 항이 없단 말이야. x의 2창, x의 1창, y의 2창, y의 1창 상성은 있지 x 곱하기 y 항이 없어요. 그러면 x의 2차 완전 제곱식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식 더하기 숫자는 0으로 해가지고 그 완전 제곱식이 동시에 0이 되는 xy 값이 제곱값 또는 제곱값을 가지게 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유형 11에 538번. 뭐 어차피 시간. 저도.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고 CD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 위에 있다.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 어렵잖아. 그지?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한 점의 좌표를 A라고 정해줍니다. X좌표를. B의 좌표를 A,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C의 X좌표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C의 Y좌표는 뭐가 될까? C는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X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가 되지. 그러면 C의 Y좌표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A, 0이면 A의 좌표는 뭐가 될까? 이 2차 함수는 축의 방정식이 Y축이야. X는요. 그지? 그래서 이게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A,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돼? 2A. 가로의 길이가 2A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는 이거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배웠어. 네가 EA 스포츠에. 자, 그럼 둘레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 더하기 2A의 2배지. 요거를 Y라고 하고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8은 마이너스 2의 A제곱 빼기 2A 그러면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8은 마이너스 2의 A 빼기 1의 제곱하고 2하고 곱해서 더하기 20 그럼 최대값이 20이 되는 거죠. 와. X가 A가 1일 때 A의 범위는 여기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A의 범위는 요거보다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9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A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를 정해줄 때는 그 범위가 알 수 있으면 적어주는 게 좋아요. 나 오늘 가만 피파 2009년 모델 뜰 사람. 자, 그러면 피파 2009년 없어?